이번엔 101원입니다. 업무를 할 때에 있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일하는 방식이 하나 있는데요. 별거 아닌 이 방식은 맡고 있는 업무를 수치로 환산해서 현재 얼마의 업무량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사실 일을 하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일이 많지? 라며 어려움을 느끼는 사회복지사들을 종종 봐왔습니다. 아쉬운 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 안에서 어떤 업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에서 소모가 큰지를 파악하고 제한하면 좋겠지만, 그런 과정이 생략된 채 힘듦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내가 하는 군 생활이 제일 힘들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힘든 건 인지상정이지만, 내 힘듦을 객관적으로 리더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선 나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100으로 놓고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지자는 거죠. 낭비되는 시간 없이 8시간 내내 업무를 해야 하는 양이라면 100 정도를 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둘 수 있을 겁니다. 근데 8시간 내내 일한다는 건 정말 인간적이지 못한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네요. 그리고 그 100이라는 수치는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같은 팀 동료나 리더와의 소통을 통해 함께 돌아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전 홍보 업무가 40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에서 끝나는 것은 안 되고요. 같은 업무라고 해도 사람마다 느끼는 수준이 약간씩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홍보 업무가 40이라고 느끼는 이유라든지, 그 홍보라는 큰 틀 안에서 하는 일은 정말 다양하죠. 취합, 홍보지 제작, 홍보물 관리, SNS 관리 등 혹시 그 안에서 줄일 수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돌아보는 건 중요합니다. 또 업무 자체가 성향에 맞지 않을 수 있기도 하죠. 창의력이 요구되는 홍보 사업의 경우 누군가는 20의 부담이라고 느낄 수 있는 반면 누군가는 40이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이론은 난 이미 100 가까이 혹은 그 이상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눈과 귀를 막겠어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얼마나 부담스러운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동료 및 리더와 함께 논의하고 설명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수치인 업무를 90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내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이상적인 수치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업무를 100까지 할 수 있는데 왜 8에서 90대를 유지해야 하는가? 업무별로 갑작스럽게 누구도 예상치 못하게 진행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례 관리의 경우 상담이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홍보 사업의 경우에는 급히 만들어야 할 영상이나 홍보 자료가 필요한 경우, 다른 여러 사업에선 참여자들의 갈등이 발생함으로 인해 내 역량 중 10 이상이 투여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엔 이 정도의 수치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업무량이라면 직장인으로서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상태라면 적당히 동료들과 농담도 하고 외근 후 돌아오다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고요. 저는 이런 시간이 능률을 올리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 여유에 누군가 어라, 이 자식들 너무 노는 거 아냐? 라고 느낀다면 또 나름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겠죠. 100, 좋지 않습니다. 각자의 역량이 100으로 발휘가 되는 시기가 종종 도래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각자의 업무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이건 동료, 선임 리더 중 누구의 역량이라도 부족할 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각자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상대에게 업무를 지시할 경우이죠. 연초에 복지관에서는 계획에 맞게 직원들에게 업무를 분장하고 운영을 시작하게 되죠. 하지만 그 업무가 계획대로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갑자기 후원금이 들어와서 연기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든지, 예기치 않게 명절이나 절기 때 후원품이 과도하게 들어온다든지의 일이 발생하곤 하죠. 두 번째는 누군가가 굉장히 믿음직스러울 때입니다. 여러분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부탁하시겠어요? 아무래도 급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면 기회를 주면서
모든 직원을 동등하게 대하기보단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직원에게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선 어쩔 수 없이 업무를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답니다. 세 번째는 누군가 업무를 잘 처리하지 못할 때입니다. 아쉽게도 우리 모두는 각자가 기대하는 만큼의 역량을 발휘하며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고등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복지관에서 일을 하긴 하지만 모두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죠. 누군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제대로 처리해내지 못할 때 다른 팀원들이나 타 부서에 그 업무가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답니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미 90의 일을 유지하고 있는 직원에게 10의 업무가 추가됨으로써 100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땐 앞서 말씀드린 여유가 보다 없어지게 되고 하루 종일 일에만 집중해야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진짜 정신을 차리고 시계를 보니 오후 4시가 되어 있거나 점심을 놓친다거나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죠. 물론 일정 시기가 지나면 이 수치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이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된다면 해당 직원은 피로가 점점 쌓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일을 제 시간에 다 처리할 수 있으며 계획 가운데 업무의 처리의 시기를 정할 수도 있고 하루 안에 끝내야 하는 것, 2주 안에 처리해야 하는 것 등을 계획하에 진행할 수 있죠. 앞서 100점에서 말씀드렸던 이유들과 법인 혹은 기관의 업무, 개인적인, 팀적인, 모수한 이유들이 복합되고 복지관 평가나 재수탁 등의 외부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했을 때 이러한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사실 왜 100점 이상을 넘어갔는지 파악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직원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죠. 이때부턴 업무의 처리 과정이 이미 의미가 없어집니다. 계획적인 업무를 진행하기보단 눈앞에 닥쳐있는 과정을 쳐내기에 바쁘기 때문에 고민과 슈퍼비전을 통한 프로그램 계획 및 진행이 어렵게 되죠. 이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데드라인에 걸쳐 올라가게 되는 계획서와 분주한 진행 및 한없이 늦어지는 결과 보고서만 기다리고 있죠. 이 시기가 되면 주변에서 걱정이 시작됩니다. 직원들과 여유있게 대화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기관 및 타 직원들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게 되죠. 대체 왜 우리 기관은 이런 거야? 또 본인이 하고 있는 게 맞는지,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들기 시작하기도 하고요. 종종 현타를 느끼는 직원들을 보게 되기도 하네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러한 상황은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랍니다. 리더분들이 파악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지만 그분들이 더 바쁠걸요? 아닌가? 기형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의 수준이 항상 80대를 유지하는 것도 100을 넘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명절이나 연말에는 100을 웃돌다가 휴가 시즌은 80으로 내려가기도 하죠. 만약 본인이 항상 100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건 분명 무언가 잘못된 구조이기 때문에 팀 동료와 리더분들에게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성을 가지고 내가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데 왜 이게 힘든지, 어떤 부분을 줄여줬으면 좋겠는지, 어떤 업무와 바꿔주면 좋겠는지 등을 말이지요. 직장 생활이라는 게 내 마음처럼만 되지는 않겠지만 꽁꽁 싸매고 일을 하기보단 적절한 어필도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기 위해선 일단 본인의 업무를 잘 해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제발 리더분들은 직원들에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항상 징징대는 직원들 말만 듣지 마시고 묵묵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다 아시지 않나요? 오늘은 100 이론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복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단순 업무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숨기지 마시고 팀원 리더분들과의 대화를 통해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해소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복지관 분위기도 좋아지고 서비스를 받는 주민분들도 행복하실 테니까요. 복지 생각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객관성은 잃지 마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